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저희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언제나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1599-7770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재밌는 사연들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세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마련이 돼 있죠.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금요일에 그 두 분께는요. 서울 상암동 베가마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류 영화감독 만춘이 한국계 일본인 야쿠자인 와타나베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재밌는 연극이라고 하네요. 이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보고 싶으신 분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에 두 분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상황을 알아보죠. 코스피는 장중에는 1731선에서 움직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3월에 개인 소비가 6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한 것이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는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었지만 현재 4포인트 오른 17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오른 1730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것이 우리 지수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장중 1733까지 오르면서 1730을 뛰어넘나 싶더니 10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172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행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0억 원, 외국인이 800원 가까이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 기관이 1,200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날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른 5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오늘 4포인트 상승한 524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525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2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80억 가까이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40억 현재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초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린 111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하락은 4월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기록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오늘 6원 60전 내린 1112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113원 70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방향을 틀면서 현재는 1112원과 1114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것에 비해서는 오늘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8% 오르면서 83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 진출 후 최대 판매 실적을 나타내면서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주주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2% 오르면서 2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이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도 붕괴됐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1.9%,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채권단이 투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하이닉스 주가 오늘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0.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태웅과 포스코, ICT, 동서가 현재 약한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달 실적 호조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4월에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3.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인데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라공조도 3% 크게 오르고 있고 대동기어가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이화와 우리산업도 3%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건설의 자금 악화설로 동반 급락했던 두산그룹주가 오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자금 우려는 과도하다고 분석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설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한 두산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이 현재 0.4%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과 두산인프라코 2%대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출시 한 달여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이른바 애플의 수혜주가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예린당이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4% 오르고 있고요. 아이리버와 LG 디스플레이 상부가 1%대 오르면서 아이패드 관련주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5포인트 상승한 1726선,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른 521선에서 52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강하죠. 4월 자동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고 삼성생명의 공모주 청약 이틀째인 오늘 또 시중에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청약 금액이 6조 원에 육박하고 경쟁률은 11대 1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아이패드가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는 소식 역시 관련주들의 매기를 유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을 지켜주시는 백룡승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하루 걸러 하루 올랐다 내려갔다 변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등락을 하는 그런 연동성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그 미국 시장이 뭐 좋을 때는 그 또 매수에 들어오다가 또 급락을 하게 되면 파는 시소 장세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업종들이 그동안 많이 오른 그런 부분에서 그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면서 박스권 돌파에 실패하고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의 그 조정 흐름이 그 시소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 박스권 횡보 장세를 좀 예상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그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거꾸로 빠질 때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또 박스권 저점을 깨는데 더 사버렸을 경우 오히려 다음날 더 빠지는 이런 경우가 나와서 시장은 좀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두산중공업의 최근에 그 두산그룹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더 밀리는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최근에 그 뭐 싸다고 매수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좀 차분하게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대부분 반등세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산그룹주가 어제 일제히 낙폭을 키웠었죠. 뭐 두산건설의 유동성 위기 루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의 관계자는 걱정 없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는데 두산그룹주 지금이 급락 위기일까요? 아니면 매수의 기회일까요? 예, 과거에 뭐 예로 본다면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코오롱그룹이 그 유동성 위기가 몰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시점이 최대 저점이었었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대그룹들은
그 정도의 어떤 그 루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휘둘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최근에 건설 시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더 부각됐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바닥을 칠 때는 이렇게 급하게 내려와서 항상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뭐 조만간 바닥이 확인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오늘이 바닥이다 또는 내일이 바닥이다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닥을 통과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 두산그룹주를 노렸던 분이라면 두산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을 이번에 저점을 잘 잡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는 항상 5일선을 회복할 때를 노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바닥은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두산 그룹주들이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꼭 확인하고 저점 매수에 나서실 분들은 노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그룹주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5일선 회복 여부에 따라서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용만 두산 회장이 어제 자금 완화설로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트위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크크라는 문자를 올리면서 이제 주주들에게 걱정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두산그룹주들 관련주들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질 고속철도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오르고 있던데요. 철도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철도주는 그 원자력과 더불어서 그 우리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철도나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그 뭐 바이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 브라질 고속철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서 특히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쪽에 많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매물 부담이 없는 쪽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대호 AL이라든가 또는 동양강철,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대하TI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그 옥석을 좀 잘 가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철도 관련주의 대장주는 뭐 현대중공업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철도 관련주는 향후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마군이고 업종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심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도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옥석을 가린다면 그 의미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일까요? 예, 아무래도 그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장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철도라는 게 그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 그 장치가 돼 있어야지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놔야지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미 갖춰놓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7월까지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접근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롱스터님께서 오늘 포트에 들고 계신 종목에 교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일신바이오가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서 일신바이오를 매도를 하고요. 오늘 종가로. 예. 그다음에 제가 그 부산 산업을 그 철도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로 부산 산업으로 편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는 뭐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눌림목 구간이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61선 부근이 14,000원인데요. 이 부분이 저점 구간이 아닌가 생각돼서 미리 선침해하는 전략으로서 일단 편입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신바이오가 오늘 6,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거죠? 예, 뭐 소폭 수익이 났는데요. 예. 뭐 수익이 났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 교체 매매를 위해서 매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신바이오를 보유하신 분들은 6,000원을 지지로 보라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요. 6,000원에서 향후 그 뭐 상한가가 나온다든가 하는 흐름이 나오면 마이너스만 허용하지 않고 가는 흐름이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조금씩 상승한다면 5일선 지지로 보고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신바이오를 오늘 매도를 하시고 신규로 부산산업을 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를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백룡서님이 갖고 계신 종목이 부산산업이 오늘부로 30%가 다시 편입이 되는 거고요. 삼영화학이 30%, 셀트리온이 40% 정도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백룡서님이 오늘 들고 나오신 현명한 투자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은요.
지식에 대한 투자야말로 언제나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것은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을 내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독서 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서 강의라는 것은 결국 많은 책을 읽는다는 얘기인데요. 읽는 리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READER, 리더가 LEADER, 리더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만큼 많이 읽는 사람이 업계에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돈 10,000원을 투자해서 책 한 권을 샀을 때 그것이 과연 내 미래에는 10,000원의 가치가 아니고 무한한 가치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은 돈 안 들이고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많은 책을 비치하고 빌려주고 하는데요. 그런 책들을 좀 빌려보시면서 사실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선인들의 지혜가 책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 걸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좋은 투자하신데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책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권 읽기가 제 목표인데 실천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백명사님께서는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저도 한 권 정도 읽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이시니까 한 권 읽는 것도 또 저희랑은 차이가 있겠죠. 지식에 대한 투자야말로 언제나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 명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율교 소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율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코스피가 장중 172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1720선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현재까지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오늘장 같은 경우에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 마감을 했죠. 그와는 반면에 우리 증시가 일단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아쉽게도 9포인트 정도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9포인트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21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21선 저항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 9포인트 떴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소폭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1737포인트 정도에서 떠서 출발했더라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전개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1737이 아닌 1730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오늘은 다소 지금 오전장에서는 좀 눌림 현상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오후장의 관전 포인트는 쉽게 말해서 좀 종합지수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일단락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종가상으로 1730포인트에 안착 해서 종가상으로 끝난다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오늘 자동차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종가상으로 1730포인트가 안착이 안 되었을 때는 다소 좀 들고 가는 전략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종가상으로 1730선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들고 계신 신성 ENG의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다면 한 종목만 들어볼게요. 그렇게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신성 ENG는 시초가의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예. 시초가의 전량 차익은 시초가 한 6% 정도 떠서 출발했지만은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고점 무렵에 다 왔다. 다 왔기 때문에 일단 장초반 빠르게 차익 실현 관점에 맞았고요. 어제 오후장까지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상한가에 강하게 좀 못 마는 모습이 전개돼가지고 약 플러스 10%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해서 단기적으로 약 한 42%.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약 한 50% 정도의 수익이 아마 발생이 되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그렇게 차익 실현하고 나서 또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10%대에서 플러스 10% 재매수 들어가서 상한가에 안착하고 오늘 시초가 무렵에 전량 차익 실현해서 또 재매수해서 또
약 한 10%의 고수익이 또 발생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에게 일단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관심이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가두리 장세가 좀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고, 가급적이면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2의 신성 ENG다라고 상당히 강조드리고 있는, 어제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투스를 제가 어제부터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까지 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소폭 수익 중일 건데요. 컴투스는 이렇게 눌러줄 때, 팍팍 눌러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시세가 지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보신다면은 우선 인터넷망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유비커스 이런 종목들, 또는 코오롱인더 이런 종목들, 화학주죠.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지면 되겠고, 제가 그 오전 방송에서도 신규로 추천드렸던 리노스, 오늘 철도 관련주 강하게 가면서 리노스가 상당히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한일이와 같은 종목도 상당히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오늘 신규 추천주는 일단 프롬서티입니다. 프롬서티 코드번호 073570 프롬서티인데요. 예, 반도체 관련 주죠, 그죠? 예, 그래서 반도체 관련 수혜주인데요. 이 정도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에서 그 메모리 투자 확대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즉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 프롬서티는 아이테스트, 아이테스트 메모리 아이테스트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이테스트라는 것은 프롬서티 자회사인데요. 이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관전 키포인트로 삼으시고, 프롬서티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5,400원, 지금 5,430원 부근이니까 5,400원 부근에 5,400원 초반대 부근에서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800원 짧게 일단 잡겠습니다. 목표가 5,800원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는 또 짧게 5,16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컴투스가 오늘 1.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프롬서티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죠. 매수가는 현 부근 5,4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4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5,800원, 손절은 5,160원을 주셨습니다. 서유교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즈 증권방송의 서율교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 휴장을 했었죠. 휴장에서 돌아온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골든위크를 맞아서 내일까지 휴장에 들어갔죠. 어제 노동절의 날을 맞아서 휴장했던 중국 증시는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유동성 흡수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중국의 지준율 관련 충격이 홍콩과 대만 등 중하권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제 1% 이상 하락했던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권에 들어서 있는데요.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오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홍콩 H지수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만 각권지수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LCD 제조업체 AU 옵트로닉스가 LG 디스플레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법원은 LG 디스플레이가 AUO의 특허 4건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가 1% 오르고 있고요. 호주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가 0.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황상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골드만삭스 검찰 수사 소식에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1% 정도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중국 증시는 오늘 그 하락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을 다소 줄였네요. 중국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 증시 지금 움직임 시장에서의 장 초반 급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7% 하락한 2,85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초가 2,821포인트에 시작한 이후에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국 본토 같은 경우 어제 휴장이었던 만큼 시장에서 휴장 효과로 인한 장 초반 급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 2,850선의 지지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급 준비율을 0.5% 인상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 10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인민은행 같은 경우 1월과 2월에도 각각 0.5포인트씩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올 들어 세 번째 이러한 지급 준비율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은행들의 지준율이 17%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과는 비교할 경우에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는 조치는 아직까지는 완만한 출구 전략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조정 이후 다시금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한 부동산 긴축 정책에 의한 자금이 증시로의 유입보다는 은행으로의 유입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이 중국 본토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 기조는 이어져 나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같은 경우 하방 경직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 초반 급락 이후 이러한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850선 지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겠죠. 올 들어 세 번째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 지급 준비율 상향 조치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국 경제 가열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출 관련된 지준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유동성 강행으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는 가열 위험 및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준율이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의 정책 기조는 계속적인 출구 전략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 준비율을 올렸던 가장 큰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및 인플레이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민은행 부장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준율을 올리고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은행의 과도한 대출이 물가와 자산 가격에 상승 압력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지준율을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에서는 금리 인상이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서 5월 경제 가열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급격한 출구 전략보다는 이번 정책 이후 6월 달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 정책 기조는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금리 인상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부품 현상도 지금 이제 거품 현상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주요 도시의 4월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항저우가 전월 대비해서 72%가 급감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도 각각 45%, 38% 감소한 것으로 오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성재 연구원님,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다 못한 경우가 생길 때는 내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채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TS 반도체요. STS 반도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7,755원이고요. 예, 비중이 40%요. 7,755원의 비중 40% 정도요. 네, 예,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네. 이거? 예,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로맨스에 비해서 예. 덜 받다고 매수하라고 그러는 방송 보고 제가 저희 방송 보셨어요? 예, 예.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하고 그랬어요. 두 번에 나눠서 사셨군요. 네. 오늘 4.5% 하락하고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손절을 하고 싶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손절을 가격대가 궁금하시군요. 네, 네, 예, 단기적인 투자를 주로 하시나 봐요. 네, 예, 근데 생각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서 손절을 하시겠다. 네. 예, 저희가 백명수천님께 이 종목을 단기간으로 짧게 가져가도 될 종목인지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백명수천님. 예, STS 반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S 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고요. 최근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60% 이상 늘어나면서 올해 그 대폭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한 4,400억 정도의 매출액에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런 업황의 덕을 볼 거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그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그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일 전에 그 3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 직전 고점 돌파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항상 그 주가는 직전 고점의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한번 시도를 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전 고점의 돌파에 성공했다면 이번에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돌파에 실패하면서 현재 그 지지 라인을 저는 보통 그 개별주를 매수하실 때는 매수가의 10% 이상은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700원대 사셨기 때문에 7,000원 밑으로 빠지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21선 라인이 7,200원, 7,150원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되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때 대량 거래 터진 부근 8,000원인데요. 이 가격대에 돌파에 실패할 경우는 일단은 매도 처리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STX 반도체는 올해 10,000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유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예, 일단은 7,000원 선 밑은 허용하지 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10,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향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요, 휴대전화 끝자리 7482님께서 네오조선해양을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350원이시고 3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 예.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그 조선 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양 플랜트 쪽으로 그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미래에셋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그 조선도 그 연비를 중시하는
그 온실가스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향후 경쟁력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가 좋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전망이 나오는 건 결국 경기가 회복되고 또 조선 수주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우조선해양 5만 원 정도도 가능한 종목이지만 역시 그 시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최근에 2만 3,500원 정도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평선들이 전부 뭉치면서 큰 흐름이 준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지지 라인은 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보유 전략으로 가시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매수가가 2만 1,350원에 매수를 하신 거로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2만 3,500원 직전 박스권 고점에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그 가격대를 단기적인 목표로 보시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증시전략센터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대낮에는 벌써 초여름 날씨로 더워요. 변절기 건강에 주의하라고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 술동남님께서 CU전자를 친구 추천으로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조금 뒤에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LG전자를 11만 3천 원에 사신 분이 있는데요. LG전자가 이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LG전자 역시 1부에 안 되면 3부에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매도사님께서 보내신 종목인데요. 닉네임이 무섭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죠. 이 괴물을 보면 돌로 변해버린다고 하는데 매도사님께서 RT전자를 7,000원에 4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RT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T전자는 그 휴대폰 부품과 그 LED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자회사인 그 해주 중국에 있는 그런 자회사가 정상적인 그런 가동을 함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700원의 지지가 된다면 쭉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7,000원에 40% 정도 편입을 하신 상황인데요. 현재 그 박스권을 돌파 일어나면 보통 50%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는 점에서 50% 상승을 감안한다면 한 8,000원 내외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승 트렌드가 강하게 살아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조정을 받더라도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 보시죠.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자, 기업의 주식 및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고요. 정답 1번 IPO, 2번 WTO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답일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줄여서 기업 공개라고도 합니다. 최근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해서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있죠. 저희가 연극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 2분을 추첨해서 금요일에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 2장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퀴즈도 풀고 또 연극 티켓도 잡아가는 2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백명수찬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문자 종목 상담은 12시 1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전문가의 강의 내용을 듣는 그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